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 월요일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떠니, 어떠니입니다. 동사만 사용해요. 어떠니, 어떠니는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생각을 했을 때 어떨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사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하다까지 있는데 어떠니, 어떠니니까 과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떠니니까 그냥 그대로 과거형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가다, 갔어요. 갔더니. 먹다, 먹었어요. 먹었더니. 청소하다, 청소해요. 청소했어요. 청소했더니.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어떠니, 어떠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나요. 그럴 때 어떠니, 어떤 일을 사용을 합니다. 자,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은 어떤다고 했죠. 자, 지훈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요?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요? 하니까 저 어제, 과거네요. 어제 5시간 동안 등산을 했어요. 이야기합니다. 저 어제 5시간 동안 등산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요? 낮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3잔이나 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낮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낮이니까 지금 밤이에요. 낮은 과거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를 3잔이나 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야기합니다. 또 지훈이 얘기해. 저 요즘 수영했어요. 그래서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합니다. 저 요즘 수영을 했어요.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했어요. 과거네요. 자, 이렇게. 어제 등산해서 지금 피곤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지금 잘 수가 없어요. 요즘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등산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요.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지금 잠을 잘 수 없어요. 또 수영을 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죠. 과거 행동에 대한 원인 그리고 결과인데 이 결과는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왜 이렇게 피곤해요? 저 어제 5시간 동안 어떻게 등산을 했더니 정말 피곤해요. 저 어제 5시간 동안 등산을 했더니 정말 피곤해요. 다음, 낮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3잔이나 마셨더니 어때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낮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3잔이나 마셨더니 잠을 잘 수 없어요. 요즘 수영을 했더니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수영을 했더니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떠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무겁다.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약을 먹었더니 좀 나아졌다. 차가운 물을 많이 마셨더니 배가 아프다. 해볼게요. 내가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누구 몸이 무거워요? 내가 운동을 안 했으니까 내 몸이 무겁겠죠. 내가 몸이 무겁습니다. 또 내가 머리가 아팠는데 약을 먹었더니 어때요? 내가 좀 나아졌습니다. 또 내가 차가운 물을 많이 마셨더니 어때요? 누구 배가 아파요? 내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두 다 누구예요? 1인칭과 1인칭. 그러니까 나예요. 요즘 운동을 안 한 사람도 어떻게? 나. 몸이 무거운 사람도 나. 머리가 아픈 사람 나. 약을 먹고 괜찮아진 사람 나. 차가운 물 많이 마신 사람 나. 배가 아픈 사람 나. 1인칭 앞에 한 사람하고 결과를 가지고 온 사람 모두 다 나예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무겁다. 이제는 머리가 나아졌다. 배가 아프다. 어때요? 다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런 거 다 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아파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 허리가 아파요 말하는 사람도 나. 밥을 2그릇이나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밥을 2그릇 먹은 사람 나. 배가 부른 사람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죠? 열심히 운동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열심히 운동한 사람 나. 배가 고픈 사람 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다, 허리가 아프다, 배가 부르다 모두 다 어때요?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몸 상태, 컨디션 이야기하죠. 몸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어떠니 사용을 합니다. 다음엔 두 번째예요. 내가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은행 앞에 가니까 은행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새로운 상황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새로운 상황. 은행에 갔더니 은행 문이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 은행에 갔어요? 나예요. 또 내가 은행에 갔더니 어때요? 은행 문이 닫혀 있었어요. 생각지 못했죠? 내가 화를 냈어요. 내가 야, 너 뭐야? 얘기하니까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겨울에 동물원에 갔어요. 갔더니 동물이 별로 없었다. 그렇죠? 겨울에 동물원 가면 동물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은행에 가니까 은행 문이 닫혀 있다는 새로운 거. 내가 화를 냈더니 동생이 방으로 갔어. 새로운 거죠. 동물원에 갔더니 동물이 없어요. 새로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동사 왔더니 어떤 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 내가 은행에 간 거고 내가 화를 낸 거고 내가 겨울에 동물원에 갔어요. 하지만 은행 문이 닫힌다. 동생이 방으로 들어갔다. 동물이 별로 없었다는 내가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행동을 한 사람은 나예요. 요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주어가 똑같지 않아요? 다음, 학교에 일찍 갔더니 누가? 나죠? 내가 학교에 일찍 갔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없어요? 다른 사람. 다음, 손으로 빨래를 했어요. 누가 했어요? 나. 내가 손으로 빨래를 했더니 옷이 깨끗하지 않아요. 내가 고향 음식을 만들었더니 어때요? 친구들이 잘 먹었어요. 좋은 이야기네요. 자, 우리 저번에는 동사 더니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왔더니 어떤 일을 공부했습니다.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더니는 내가 본 거예요. 자, 어제는 비가 오더니 내가 어제 비가 온 거 봤죠? 그랬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아,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좋다. 변화죠. 내가 봤어요.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더니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노래를 잘하다 내가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수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내가 본 거예요. 내가 보다. 그런데 오늘 공부한 어떠니는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어요. 요즘 밥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쪘다. 요즘 밥을 많이 먹은 사람 나. 살이 찐 사람도 나. 은행에 갔더니 누가 갔어요? 내가 갔어요. 내가 은행에 갔더니 새롭네요. 문이 닫혀 있었다. 더니는 나예요? 아닙니다. 더니는 다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떠니는 나예요. 자,
그래서 1인칭 가능합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 내가 도서관에 갔죠? 1인칭이에요. 전이는 아이가 다른 사람이죠. 어제는 밥을 잘 먹더니 오늘은 밥을 잘 안 먹네. 어제는 아이가 밥을 잘 먹는 거 내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은 밥을 잘 안 먹어요. 네. 다행 어떠니는 주어가 똑같지 않아요. 내가 선물을 주었더니 친구가 고맙다고 했어요. 괜찮죠? 내가 많이 먹었더니 내가 배불러요. 이거는 주어가 같아요.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니는 항상 똑같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을 잘 봤다. 누가? 동생이 열심히 공부한 걸 내가 보고 이야기하죠. 동생이 열심히 공부하더니 어떻게? 동생이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네. 다음은 어떠니는 대조가 아니에요. 비교하지 않아요. 어제는 기운이 없었더니 오늘은 기운이 넘치는구나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니는 비교해서 어제는 기운이 없다. 오늘은 기운이 있다.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반대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더니입니다. 이렇게 더니와 어떠니였고요.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전화를 했다. 계속 통화 중이다. 내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이야기하면 되죠. 계속 통화 중이에요. 이렇게. 자, 창문을 열고 잤습니다. 그럼 결과가 있겠죠. 내가 창문을 열고 잤더니 어때요? 누가 감기에 걸려요?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다음, 내가 화장품을 바꿨습니다. 화장품을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부가 안 좋아졌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 중이에요. 창문을 열고 잤더니 감기에 걸렸어요. 화장품을 바꿨더니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어떠니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은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는 모양이다. 형용사, 동사, 명사 모두 가능해요. 형용사는 은 모양이다. 동사는 는 모양이다. 명사는 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동사는 똑같아요. 받침이 있나 없나 똑같습니다. 가다, 가는 모양이다. 먹다, 먹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용사 예쁘다, 받침이 없죠? 예쁜 모양이다. 귀엽다, 받침이 있어요. 귀여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명사 사과. 받침이 있다 없다 똑같아요. 인. 사과인 모양이다. 책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가다, 가는 모양이다. 먹다, 먹는 모양이다. 예쁘다, 예쁜 모양이다. 귀엽다, 귀여운 모양이다. 사과인 모양이다. 책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은는 모양이다. 여러분 추측이에요. 추측.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볼게요. 하나가 이야기해요. 링씨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갔어요. 지윤이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링씨가 엄청 바쁜 모양이네요. 바쁘다, 바쁜 모양이네요. 또 하나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가네요. 지훈. 아, 지금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훈은 생각합니다. 엄청 바쁜 것 같아요. 누가? 링이. 바쁜 것 같다. 또 지훈, 밖에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하면 비가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미래를 추측합니다. 추측. 네. 다음, 이 여자 너무 예쁘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측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추측. 그런데 이 추측은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본다거나 내가 무언가를 보고 생각을 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 추측을 합니다. 자, 아이가 우는 걸 보니, 아이가 우는 걸 보니 배가 고픈가 봐요. 이 사람은 어때요? 아이가 우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아이가 우네. 그러면 배가 고픈 것 같아. 배가 고픈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걸 봤어요. 내가 추측합니다.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사무실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 걸 내가 봤어. 안 받는 걸 보니 점심시간일 거예요.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다 모두 있는 모양이라 사용하면 돼요. 자, 아이가 우는 걸 보니 배가 고픈 모양이다. 얘기하면 되고요.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걸 보니 세일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사무실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점심시간인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민수 씨가 오늘 회사에 안 왔어요.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지연 씨가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잠을 자는 모양이에요. 어두워지는 걸 보니 곧 소나기가 내릴 모양이에요. 시험 기간인 모양이네요. 왜요? 도서관에 자리가 없어요. 자, 반드시 이 사람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아픈 모양이다. 왜 추측했어요? 민수 씨가 오늘 회사에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걸 알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왜? 지연 씨가 전화를 안 받는 걸 보니 내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잠을 잔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소나기가 내릴 것 같아요. 왜?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걸 보니까 곧 금방 소나기가 내릴 모양이에요. 자,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시험 기간인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경험은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저 식당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 저 식당 앞에는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내가 추측하죠. 아, 식당 앞에 사람들이 항상 많다. 그러면 저 식당 음식이 맛있는 것 같다. 내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이 정말 맛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내가 미래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문을 연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맛있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해봤어요. 경험을 한 거죠. 추측. 미래를 추측하거나 상황을 추측한다고 했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밥을 먹었어. 그럼 이미 알아. 맛있다 없다. 이미 알고 있는데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추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을 때는 는 모양이다, 은 모양이다, 인 모양이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는 앞에 거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을 봤지만 이야기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아, 지금 비가 오는 모양이에요. 또 비에 젖은 땅 괜찮아요. 흐린 하늘 보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무엇입니까? 현재도 되고요. 과거도 말할 수 있고요. 미래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아,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오는 모양이에요. 땅을 봤어. 근데 물이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은 안 오지만 어젯밤에 비가 온 모양이다. 또 이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고 아,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올 모양이에요 해서 동사는 현재는 는, 과거 동사는 은, 미래 동사의 모양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양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은는 모양이다는 추측하는 말이고 또 격식이 있는 말이에요. 격식이 있는 말은 예의가 있는 말이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가능하고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내가 얼굴 표정이 봤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 힘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얼굴 표정을 보니 힘든 모양이에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다. 미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비가 올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차가 많은 것을 보니 길이 막히는 것 같다. 그럼 똑같이 길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격식체라고 했잖아요. 예의 있는 말. 그래서 뉴스에서 추측하는 말 사용할 때 모양입니다. 이런 말 자주 사용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얼굴 표정을 보니 힘든 모양이에요.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차가 많은 것을 보니 길이 막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동사, 형용사, 있는 모양이다, 명사인 모양이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요.